안 그렇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건전하게 가꾸고, 이거는 나만의 행동인 거예요. 근데 나만의 행동이 타인에게 보일 수 있는 거가 타인과 공동체, 자연에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가리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다음을 보면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인성교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예절인 거예요. 예절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이는 거가 예절에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효예요. 각자의 집안에 대해서 집안에 있는 어른들을 모시지 않는 분이 밖에 나와서 예절을 지킨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일 같아요. 이거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정직인 거예요. 효를 할 때도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예절할 때도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가 주변의 인물의 눈치를 보면서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정직한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네 번째는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이 있어서는 나타나는 부분, 모든 것은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 됐든, 어른이 되면 책임에 대한 포지션이 클 거고, 미성인은 책임에 대한 폭이 적을 겁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가 책임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런 부분이 인성교육의 목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음가짐이나 사람 됨됨이가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과 이해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인성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목표를 가졌으면 시행할 수가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절을 잘 지키겠다. 효행을 하겠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겠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누군가를 존중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을 배려해야 되겠다. 대화할 때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단체 활동에 있어서 협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계획이 시행인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 7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이 중에서 어떠한 부분만이라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가 시행 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시행을 했으면 그 부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은 미성인에 속하지만 미성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내가 인성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가와 사회와 우리가 서로가 같은 기반이 되어서 지금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2017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법안이 지금까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인성교육의 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을 어떤 눈에 보이는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이런 교육을 정한 상태에서 사회적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어떤 기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알아보면 내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교육 준비를 하든 실천 계획을 하든 준비가 필요하겠죠. 준비했던 사람은 방법일 분명히 홍보를 해야 돼요. 내가 나만의 혼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가정 있는 사람은 남편한테 또는 부인한테 또 아이들한테 주변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요. 야, 나는 이번 달부터 운동을 얼마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 라고 홍보를 해놓으면 그 홍보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홍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미안한 감이 없으니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 예전에 국회에서 담배를 정말 많이 피우는 의정부의 모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담배를 하루에 3갑 정도로 피웠대요. 근데 어느 겨울에 독감을 걸려가지고 독감 때문에 담배를 3일 동안 피우지 않았대요. 그때 자기가 스스로 사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담배를 3일 동안 피우지 않았어. 안 피워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사모님이 기자 2명을 불러서 2명인가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몇 명을 불러서 이 양반이 담배를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어쩌면 끊는데요. 오늘부터 안 피우겠대요. 라고 기자회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국회에서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신문 기사가 떠버리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신문이 나왔는데. 그랬던 사람이 며칠 지나서 감기가 나와서 국회에 출근했는데 동료들한테 보자마자 나 담배 하나 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동기로 인해서 담배를 끊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홍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는데 불구하고 잘 안 됐다 했더기는 리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나? 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리뷰를 하면 좋은 실천 계획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Recording in progress. Recording stopped.